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4부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맥스웰 방정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에서 전류가 있고 전하밀도가 있었을 때 그 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 해 중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전기와 자기의 어떤 파동 방정식이 나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전기와 자기의 파동이 결국 빛의 근간이다. 즉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빛은 결국 전기파와 자기파의 조합이다 라는 것을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슬라이드에 있는 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식을 보시면 E는 4파이 이플론 제로분의 Q 가로하고 R 프라임 제곱분의 E sub R 프라임 더하기 C분의 R 프라임 곱하기 DT분의 D 괄호 열고 R 프라임 제곱분의 E sub R 프라임 가로 닫고 더하기 C 제곱분의 1 곱하기 DT 제곱 D 제곱 E sub R 프라임 큰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기장 즉 B 필드는 광속 C 곱하기 B가 E sub R 프라임 크로스 프로덕트 즉 벡터의 외적이죠. E 필드. 그래서 전기장이랑 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파동 방정식이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우선 이 파동의 근원이 되는 것은 전하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하가, 특정 전하가 임의의 방향으로 막 움직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파동이 내가 있는 곳까지 왔을 때, 그게 현재 내가 보는 그 파동은 사실은 이 전하가 지금 움직임에 의해서 생긴 파동이 아니라 조금 과거에 움직였던 거를 반영한 파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과거냐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그 위치와 이 전하가 있었던 위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그 R'을 광속으로 나눈 값, 즉 C분의 R'만큼 과거에 움직였던 현상으로 인해서 생긴 파동이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식이 이 슬라이드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에 있는 그림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죠. 저기 1번 위치, 가로로 1번 위치가 관찰자 위치가 되어 있고 2번 위치가 전하의 위치가 될 텐데, 저 2번이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E' 있고 하나는 그냥 E가 있죠. E'이 과거에 전하가 있었던 그 위치가 되겠고 E가 현재 전하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궤적을 따라서 전하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과거라는 건 도대체 얼마나 과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은 지금 현재 시간이 T라 그러면 T-C분의 R', 그 시점에 있던 위치가 되고, 현재 시간 T에서는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이제 E'에서 1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할 수 있고 2에서 1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을 우리는 영어로는 retarded distance, 우리말로는 지연거리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은 과거에 있던 전하의 위치에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고, 현재에서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전하와 나와의 거리는 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정식이 세 항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 저 파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기는 the retarded Coulomb field라고 할 수 있고, 우리로 말하면 쿨롱의 법칙에 의한 전기장인데 지연된 거리에서 발생한 그런 쿨롱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에서 1까지 가는 그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했을 때, R' 벡터라고 했을 때, 그 R'의 단위 벡터가 E sub R'이기 때문에 저 전하 Q가 과거에 있었던 지점에서 나를 향해서 보고 있는 그 방향으로 단위 벡터만큼 간
그쪽 방향으로 가해진 그런 전기장이 바로 the retarded Coulomb field, 즉 지연된 쿨롱 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R'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말고 두 번째 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가 다 R'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항을 다 봐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방정식은 우리가 정전기에서 생각했던 그런 방정식과 같지 않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전기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정식에 비해서 지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일단 그러한 보정 함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단 저희가 안 상태에서 그럼 두 번째 항은 무슨 뜻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을 잘 보시면 앞에 항을 보정해주는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수는 C분의 R'으로 사실 지연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retardation delay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연 시간이 되겠죠. 그 지연 시간에다가 앞에 항을 1차 미분한 값을 곱합니다. 그것도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테일러 함수에서 1차 미분한 값에다가 우리가 약간의 거리를 곱한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함수에 있어서 1차 보정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되는지는 차차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지연된 그런 어떤 효과를 보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우리 같이 봐주면 이 두 항은 마치 F함수로 만약 표현한다면 F함수가 T'이었을 때의 값 더하기 T-T' 그 차이만큼을 df over dt, 즉 dt분의 df 함수만큼 곱한 것이 되고 이것을 1차 근사를 시키면 사실은 f 함수가 t였을 때의 값을 갖게 됩니다. 즉 현재의 쿨롱 전기장을 대변하게 되죠. 따라서 첫 번째 항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면 두 번째 항까지 우리가 패키지로 생각을 하면 마치 현재에 바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근사로도 충분히 우리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면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 이 전장이 혹은 전하의 움직임이 충분히 느려서 1차 미분 보정만으로도 현재를 대변할 수 있다면 사실 이 두 항은 즉각적인 쿨롱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전하가 빨리 움직이고 전장이 빨리 변한 상황에서는 저 두 개만으로는 사실 지연 효과를 다 보상할 수는 없는 법인데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세계에서는 거의 보상이 된다. 즉 정전기에서 우리가 알았던 쿨롱 법칙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항, 즉 세 번째 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화 황산벌을 혹시 기억하시면 이런 대사가 기억날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즉, 저 세 항을 보시면 저 세 번째 항이 반드시 앞에 있는 두 항보다 진폭이 크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앞에 두 항은 거리에 대해서 R제곱분의 1로 감쇄하는 반면에 세 번째 항은 R분의 1에 의해서 감쇄하기 때문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두 번째, 첫 번째 항은 다 죽고 세 번째 항만 남아서 결국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별에서 오는 빛을 볼 때는 사실 세 번째 항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항이 살아남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세 번째 항이 가장 강한 그런 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항을 잘 보시면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dt제곱분의 d제곱 E sub r 프라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항은 우리가 전하를 보고 있었을 때 전하가 나랑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 그 일직선상의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가속에 의해서 생기는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R분의 1 항으로 저렇게 전파돼서 나한테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세 번째 항을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좀 어렵거나 좀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을 위해서 한 장을 더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이 전기장이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Q 곱하기 DT제곱분의 D제곱 E sub R 프라임인데 요게 도대체 왜 R분의 1의 함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선 E sub R 프라임, 즉 과거의 지점에서 현재의 나의 위치까지의 그 위치 벡터의 단위 벡터를 E sub R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그 E sub R 프라임이 움직이는 궤적을 9라고 생각합시다.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9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즉 델타 t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를 E sub R 프라임 가로열고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하면 그 두 개의 차이는 사실 1차 미분값이 되겠죠? 그 두 개의 차이는 각도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 단위 벡터에다가 각도를 곱하면 저 호의 길이가 되는데 어쨌든 단위 벡터는 1이니까 저 호의 길이는 각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도는 이 각도가 작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X성분의 내 움직임을 생각한다 그러면 원주의 길이가 아니라 위치 벡터의 길이 R 그리고 우리가 X축으로 움직인 거리 X를 비율로 따지면 R분의 X가 바로 각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dt분의 d E sub R 프라임 요 속도의 X성분은 R분의 1 dt분의 dx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한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즉 dt제곱분의 d제곱 E R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히 R분의 1 dt제곱분의 d제곱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성분이 이르면 Y성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전기장 E의 X성분은 저렇게 X성분의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전체 항은 R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